이제 책의 98페이지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인데, 한 해도 안 빠지고 매년 출제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속 중개계약이 도입되기는요, 1996년도 도입됐어요. 그때 부동산 거래 정보하고 이제 인터넷이 막 시작될 시점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화돼 있는 실제 중개계약을 하나 도입해야 되겠다. 도입했는데, 1996년도면 지금 30년 전이죠. 그래도 아직 정착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성질이 워낙 급하니까 후진국형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하고 막 빨리빨리 뭐가 급한지 빨리빨리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때문에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린 개발해도 어때요? 빨리빨리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어때요?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반도체 1위 하는 거잖아. 왜? 클릭하고 2초를 못 기다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선진화되긴 했는데 중개계약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분쟁이 워낙 많이 생기고 사고가 많이 터지고 하니까 이게 선진국화되어 있는 중개계약을 하나 도입하자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제 이쪽으로 선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는데 이게 정착 안 된 부분이지만 시험에는 선진화된 거잖아. 출제원들은 아주 좋아하죠. 매년 출제해요. 근데 전속 중개계약만 단독으로 세 문제 낸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럼 얘는 아예 다른 과목에서는 법 하나랑 맞먹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 전속 중개계약 의의를 한번 보세요. 거기. 자, 동그라미 1번의 의의가 조문이에요. 이 체크해 놓으셔야 돼. 이거 지문에 몇 번 냈어요. 자, 중개 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사를 정해야 되겠죠. 불특정이에요, 특정이에요? 특정. 지금 불특정한 개공들한테 의뢰하는 건 뭐랬어요, 제가? 일반 중개계약, 그렇지. 여기는 특정한 개업공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사에 한하여 해당 중개대 상물을 중개하도록 계약을 말한다. 이게 이제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그 밑에 특정 및 평가는 안 봐도 돼요. 제가 방금 설명한 거 선진화된 거다 하고 설명한 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쌍갈로 2번 갑니다. 전속 중개계약의 체결 방식과 기간이 있는데요. 체결 방식은 거기 두 번째 줄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의 서명날인 요까지만요. 체결하는 방법은 표준계약서가 이르면 전속 중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되고 서명날인하고 한 부씩 같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있죠. 그럼 독점권을 받더라도 그 독점권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야. 또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이건 얼마로 봅니까? 원칙적으로 3개월이에요. 근데 뒤에 보세요.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소장님 내 땅 좀 팔아주세요. 독점권 드릴게요. 전속권 드릴게. 근데 한 달 안에 팔아주세요. 그럼 유효기간 얼마야? 1개월인 거예요. 약정을 안 하면 일단 3개월인데 한 달이란 약정을 했잖아요. 그럼 1개월이야.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팔아도 괜찮으니까 알아서 팔아주세요. 그럼 몇 개월이야? 그 3개월이지. 무슨 말 알죠? 그러면 3개월 뒤에는 전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유효기간 지나면. 무슨 말 알죠?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은 6개월로 약정할 수 있다. 오죠? 1개월 하든 2개월 하든 정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중개사무소 할 때요. 이런 분이 있어서 땅을 하나 의뢰했는데 1년 안에 팔아달라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급하지 않죠?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이제 기간을 길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1년 안에 팔아주세요 하면 유효기간 얼마라고? 1년 되는 거 1년. 그죠? 근데 약정이 없으면 3개월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6개월로 본다 아니죠? 요것도 숫자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요. 이 전속 중개계약 문제가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실제 조문 이거예요. 개업공사 의무사항. 10번 내면 10번 다 이게 정답이에요. 심지어 세 문제를 내면 이건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개공은 본인이 전속권을 받으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전속 중에 제일 당사자 의무돼 있는데 첫 번째가 개공의 의무돼 있죠. 1번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자, 전속 중개계약에 체결 의무는 없는데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돼 있죠. 그 표준계약서가 뭐냐면요. 이거 법정 서식이에요. 그래서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법정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법정 서식에 의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출전들마다 조금 쓰는 문구가 달라도 뜻만 아시면 돼. 그럼 법정 서식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전속 중개 계약서. 그럼 전속 중개서를 사용해야 된다 맞죠?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맞죠? 전속 중개 계약은 서식에 의한다 맞죠?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럼 지문에서 보고 이제 그거 느끼시면 돼. 근데 전속 중개를 작성하러 하면요. 이걸 중개사무소에 보관하셔야 돼요. 보관은 조금 이따 뒤에 나오는데 3년 보존입니다. 3년. 그죠? 요거 연식이 오시면 돼. 3년. 근데 이 3년을 5년으로 많이 내죠. 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거래계약서가 나와요. 거래계약서 보관연수가 5년이에요. 근데 전속 중개계약서는 몇 년? 3년 보존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가보세요. 정보공개 의무와 통지 의무 돼 있죠. 그럼 전속 중개배는 독점권 받았잖아. 근데 이래 생각해보세요. 독점권을 받은 개공이 무능력해. 선진화되어 있는 제도는 맞는데 의뢰인이 전속 중개가 하면 책임 중개 해준다 해서 독점권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능력해.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의뢰인이 손해보잖아. 그래서 선진화되어 있는 실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우리 고객들이 손해보는 법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 주라 돼 있는 거야. 그럼 정보를 왜 공개합니까? 하면요. 개공들한테 공개해가지고 빨리 팔아주라 이거야. 여러 사람이 어때요?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빨리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럼 정보 공개는 이제 언제 합니까? 날짜 7일요. 그 첫 번째를 끝에 보세요. 7일이네. 어디다 공개합니까? 이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여러분들이 전속 중개계약은요, 이 개공 의무사항들은요, 제가 지금 책을 대충은 읽고 있지만은 빠뜨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거 싹 다 읽어봐야 돼. 워낙 출제가 많이 돼서. 근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날짜 7일. 중요하죠?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엔드 아니죠? 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모두 공개된다 아니죠?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산망에 공개하든지 신문에 공개하든지 이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정보를 공개했어. 그럼 세 번째 줄 보세요. 중개대상물에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내용을 문서로 통지한다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이거 공개 사실을 통지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문서로요. 어떻게? 문서로. 물론 출제연이 문서를 구두로 이렇게는 안 내요. 시험엔 이렇게 냅니다. 정보 공개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은 규정이 없다. X죠. 방법에 규정이 있잖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반드시 문서라고 돼 있잖아. 카톡 하지 마. 무슨 말 알죠? 카톡은 문서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서가 바로 이제 우리 법에서 말하는 통지하는 방법 중에 규정이란 거예요. 그죠? 뭐 규정. 규정이 없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규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99페이지 가보세요. 자, 제일 위에 박스 안에 핵심 써놨는데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공개할 정보돼 있죠. 7가지인데 외우셔야 돼요. 네가 외워봐라 이런데 저는 외워요. 근데 이제 이걸 외우기 위해서요. 잠깐 지난번에 저 암기표 갖고 계세요? 암기표에 숫자 암기표 뒤에 항목 암기표 보세요. 5페이지. 암기표 5페이지예요.
자, 5페이지 이제 위에는 일반적에서 우리 작성하는 요령, 그죠? 기재 사항들을 앞 시간에 했잖아요. 거기 6번 보세요.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사항. 제일 밑에 암기 요령 보세요. 특별 수도권은 제한된 금액으로 거래된다 이래 있죠. 글자를 딴 거예요. 그럼 중개 대상으로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같은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고, 벽면 도배 상태가 있고,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시설물 상태가 있고, 4번에 도로 및 대중교통상 연결성 같은 입지 조건하고, 뒤에 보니까 환경 조건이 붙어 있고요. 5번은 소유권, 전세권 같은 권리 관계에 있습니다. 6번에 보니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7번은 중개대상으로의 거래 예정 금액인데, 뒤에 단수조항 붙어 있죠. 요렇게 7가지예요. 특별 수도권 제한된 금액이라고 글자를 따서 외우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 지난번에도 조문을 그대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오지선다행 문제니까 지문 보고 어때요? 이거 있었다. 이거 공개사항 맞네. 안 맞네. 선택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정보 공개사항을 이거 단독 문제 냈을 때는요, 5번 한번 보세요. 5번. 5번의 두 번째 줄. 다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절대 공개사 안 된다 되어 있죠. 이게 정답으로 한 3번 냈어요. 권리자의 인적사항. 근데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터넷 같은 데다가 중개대상으로 가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우리 소유자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거래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따라서 처벌받아.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제 그것도 위반하면 안 되니까 어때요? 인적사항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하고 주의를 줬잖아. 근데 인적사항 공개해야 된다라고 내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에 보세요. 7번.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럼 임대차는 개별 공시지가 어때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단독 문제를 2번 냈어요. 문제 수리낸 거야. 보세요. 주택 임대차를 의뢰받은 개업공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하였습니다. 정보 공개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랬나 봐요. 그럼 저 마지막 5번 지문에다가 공시지가를 반드시 공개된다 이랬다니까요. 그 문제에서 주택 임대차 줬잖아. 그럼 공시지가 공개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그럼 정보 공개 사항은 이렇게 7가지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렇게 2가지예요. 인적사항 절대 공개는 안 되고, 임대차 할 때는 공시지가를 생략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99페이지 봅니다. 책에 99페이지. 자, 박스 밑에 보니까요. 이제 99페이지 아니고 98페이지 마지막 줄 보세요. 98페이지 마지막 줄. 다만 또 단수정이 있는데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돼 있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래서 보세요. 의뢰인들이 공개하지 마세요 하고 요청했죠. 그럼 당연히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정보 공개하지 말고 혼자서 좀 팔아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요청했을 때는. 그럼 이렇게 이제 정보를 이제 비공개 요청을 안 하면 정보를 공개하잖아요. 그럼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야. 고객이 나타날 때까지. 근데 안 나타나. 전산망에 막 올려놓고 신문에도 광고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고객이 안 나타나. 고객이 안 나타나면 내한테 매도 의뢰한 실제 의뢰인들은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엄청 답답하잖아요. 근데 유효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원칙이 3개월이잖아. 그럼 3개월 뒤에 가보면 그 의뢰인이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죽었어. 답답해가지고. 그럼 죽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한 번씩 찾아가야 돼. 그게 이제 박스 밑에, 오른쪽 박스 밑에 보세요.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돼 있는데, 개업공사는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후 얼마에 한 번씩? 예, 2주일에 1회 이상. 요거 2주일에 1회 이상. 그죠? 어떻게 통지해요? 문서로 통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통지, 여기도 통지가 있죠. 정보 공개 사실을 통지하잖아요. 또 업무 처리상 통지하죠. 그럼 통지하는 방법은 전부 다 뭐라 해야 된다고? 문서로 한다는 거, 문서로.
말로 하지 말고 문수로 하라. 이제 이거는 실제 통제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법. 물론 2주일에 1회 이상 이것도 중요해요. 보세요. 여기 7일짜리 있잖아. 그럼 7일은 일주일이죠. 얘는 2주죠. 얘 둘이 바꿔서 된다니까요. 2주일 이내에 정보 공개된다. 틀렸잖아. 이거 일주일에 2회 이상 이라는 적도 있다니까. 구분하시겠죠? 어린이하고 개공하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어때요? 좀 이상하죠? 너무 자주 만나잖아. 잘못하면 소문나. 얼마나 번씩 만나라고요? 2주일에 1회 이상. 근데 정보 공개는 언제 하라고? 그 빨리 공개하라. 빨리 공개하라. 7일이네요. 날짜 구분하셔야 돼 이거는. 자, 그리고 마지막 의무사항부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확인 설명 의무에 성실행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조문에서 바로 배워요. 확인 설명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성실하게 이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근데 이건요, 전속 중개계약이 아니라 일반 중개계약 했을 때도 무조건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성실하게 이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우리 전속에서 몇 년 보관한다고요? 3년 보관한다. 3년. 그죠? 요거. 근데 보세요. 정보 공개 항목이 7가지가 항목이 많아서 그렇지 조문은 이게 다인데 매년 출제예요. 매년. 한 해도 안 빠지고. 물론 뭐 매년 시험 치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매년 내도 어때요? 새로운 문제잖아. 처음 하니까. 다 처음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20년을 넘게 매년 내고 있다고요. 20년 넘게. 중요하죠. 근데 뭐 이해 못할 게 있나? 이해하죠? 예.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들 몇 가지 있고요. 또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문제 자체가.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는 중개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있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독점권은 받았지만 정보 공개하려면 돈도 들죠. 또 2주에 한 번씩 열심히 뛰어다니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개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배신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보상성 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뢰인 의무는요, 보상성 의무를 뜻한다 보시면 돼. 근데 보상은 뭐로 해요? 그래, 돈이지. 그 돈이 두 가지가 있어.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위약금, 2번에 소요비용. 아시겠죠? 자, 위약금이란 뜻이 뭐예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주는 돈이에요. 그럼 이게 의뢰인이 어떤 식으로 위반하느냐 하는 게 박스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박스에. 그러니까 기억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기억. 전속 중개 유효기간 내 전속 개업공사 외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그죠? 그럼 전속권 줘놓고 다른 개공 찾아간 거죠. 찾아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배신했다. 그럼 배신했으니까 너는 위약금 주라 이거야. 근데 위약금 실제 얼마 줄까? 요거 그 박스 바로 위에 보세요. 위약금 지급 의무 제목 옆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료는 그가 지급을 하여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돼 있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여기 보시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중개보수 100%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와, 전속금 받으면 배신하더라도 나는 중개보수가 100% 보장되는구나. 아시겠죠? 그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이제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이 박스 안에 니언 보세요. 동그라미 니언.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전속계약서의 속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계약서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도 있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매수인을 충분히 내가 확보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계약하면서 우리 전속계약서를 배제했대. 배제. 그럼 이 배제는 뭐야? 따시킨 거죠. 따돌린 거예요. 그래서 요때도 이제 위반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위약금 주라는 거죠. 당연히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줍니다. 그 위약금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 박스 밑에 보세요. 소요비용 지급 의무. 자, 전속 중개의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그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는 것은 이제 의뢰인도 본인이 열심히 거래하려고 뛰어다녔는데
매수를 찾은 거예요. 그럼 찾아서 뭐 어때요? 그럼 계약하면 끝이잖아. 근데 그동안에 우리 개공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돈 썼죠? 그걸 주는 거예요. 자, 개혁공사가 소유한 비용인데, 그, 이제 범위가 어디냐면요.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조문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줍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를 살짝 빼고 낸다니까? 이거 빼면요, 수험생들 한 반은 다 틀리고 와요. 보세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50%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50% 범위 안에서 뭐예요? 개공이 사용한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을 30만 원 썼어. 얼마 준다는 거야? 그 30만 원 주는 거지. 50%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50% 범위 안에서 지가 사용한 거 준다고. 그럼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70만 원 썼어. 얼마 준다는 거야? 그 50만 원 준다는 거지. 50% 넘어가면 안 되지. 이해했어요? 네, 요거. 근데 50%를 비용으로 지불한다는 지문 엄청 많이 썼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요. 보세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한 경우에도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아, 틀렸잖아. 의뢰인이 지금 방금 배신한 거예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인데 무슨 배신을 해? 의뢰인 지가 매수인 직접 찾았잖아요. 근데 위약금 줘요? 아니잖아. 위약금이 아니고 뭐 거래 비용을 주라고.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의무사항들은요 완전히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약금하고 비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문을. 그죠? 이거는 실제 이게 암기할 게 아니고 어때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맞추는 지문들이 나와요. 이해를 해야 돼. 자, 마지막 의무사항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협조 의무되어 있는데 보세요. 중개 의뢰인은 공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중개를 확인 설명 의무를 개업공사가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방금 보세요. 우리 개공한테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라 돼 있죠. 그럼 성실히 열심히 하는 동안에 의뢰인들은 뭐 해주라고요? 협조해주라 이거예요. 협조. 그죠? 이렇게 의무사항이 있는 거죠. 협조해주면 잘 팔리겠죠. 협조 안 해주면 잘 안 팔릴 거 아니야.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제 아파트 하나 의뢰받아가지고 전소권 받아가지고 매도인 보고 야, 내가 팔아줄게. 근데 좀 도와줘. 너희 집 도배장판 어떤 노래인데 안 가르쳐줘. 그럼 어떻게 팔라고? 집 안 보이자니까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팔라고? 그게 뭐예요? 협조 의무가 있는 거죠. 협조 의무. 이것도 법적 의무예요. 의무. 자, 요게 의뢰인 의무입니다. 이게 다인데 조문 이게 다예요. 근데 매는 엄청 내요. 출제를. 왜 많이 내는지는 뭐 저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 중개계약인데도 선진화되어 있는 중개계약이라고요. 이제 실제 중개사무소 여러분 나중에 하실 거잖아. 그 중개사무소 하는 우리 개공들한테 어때요?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이제 이렇게 전소권을 받아서 해라. 근데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전소권을 받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자, 그 다음 이제 100페이지 넘어갑니다. 뒤에 100페이지. 자,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돼 있는데요. 정보 공개 및 비공개 의무 위반돼 있죠. 그리고 중개계약서 관련 의무나 통지 의무 돼 있잖아요. 이게 근데 동그라미 1번은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개업공사에 등록 취소하거나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그러면 이 부분 위반했잖아요. 이 부분. 정보 공개 쪽. 이거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 지 공개 안 하고 딱 갖고 있고요. 공개하지 마라 했는데 막 공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전속중개처럼서 국토교통부운전자는 전속중개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서를 작성 안 했다는 거예요.
요것도 전속주의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요거죠. 사용해야 되는데 작성 안 하고요. 3년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 안 했죠. 그럼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게 업무증지예요. 업무증지. 자, 그래서 이제 제재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정보 공개 쪽이 훨씬 중요하다. 뭐 서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 안 했다. 이 단순 위반들은 업무증지인데 정보 공개는 어때요? 고객하고의 나의 신뢰관계잖아요. 이런 것들 언제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마칩니다. 전속중개계약. 나중에 전속중개계약서도 가볍게 한번 볼 거예요. 뭐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이거 이제 중요한 거지 이론에서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103페이지 갑니다. 103페이지. 자, 제4절이에요. 중개대상물에 이제 확인 설명 의무돼 있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도 우리 시험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매년 출제합니다. 확인 설명 요 파트도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문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앞에 봤던 전속 중개계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중요성은 이제 빼버리고요. 그죠? 요거는 실제 조문상의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서술에 보면 제목 보세요. 확인 설명 의무의 중요성 해놨고요. 또 쌍글 2번 보니까 확인 설명 의무의 법적 근거돼 있고, 저 밑에 쌍글로 3번 가면 확인 설명에 관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뭐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조문이 더 중요한데요. 올해 이거 개정됐거든요. 조문이. 그래서 104페이지를 펴보세요. 조문이 있어요. 104페이지에. 조문을 좀 앞에 써놓고 뒤에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부터 먼저 하고 조문을 뒤에 써놓은 거예요. 자, 큰 제목 3번 봐보세요. 확인 설명의 방법. 자, 쌍글 1번 봅니다.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에 돼 있는데요. 거기 첫 번째 일부터 마지막 조문, 이제 줄까지 전부 다 조문이에요. 조문이 엄청 길죠? 그럼 보세요. 개업공사,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를 말한다 돼 있고,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신탁 원부, 건축물 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써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올해 추가된 게 뭐냐면요. 신탁 원부하고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럼 신탁 원부랑 건축물 대장을 왜 추가하게 만들었을까? 올해 갑자기. 대출하고 신탁 원부하고 관계 있어요? 대출이야 뭐 저 건저당권 설정하고 뭐 은행에 빌리면 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제 건저당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신탁 원부를 추가하게 만든 거는요. 요즘 신탁 회사가 사고를 엄청 많이 쳐요. 신탁 회사가 심지어 시행사하고 짜고요. 계약금 주누르고 튄 사례가 엄청 많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신탁회사 하면 좀 믿을만한가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탁회사가 옛날에요. 신탁회사가 사기꾼이 더 많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심지어 이제 시행사들이나 또는 분양 대행업체에다가 돈을 주면 위험하니까 신탁회사를 하나 집어넣어. 근데 처음 보는 신탁회사야. 근데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뭐 KB 투자신탁 뭐 이럴 수 나던데요. 상호는 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상호는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야. 투자신탁 회사가. 지금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사고를 워낙 많이 치니까 만약에 이 부동산이 신탁 재산이면 신탁 원부를 반드시 처음부터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왜? 신탁 원부에 보면요. 신탁 회사들의 실제 계약 내용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 계약 내용을 보고 실제 불법이 없으면 어때요? 중개해주라 이거야. 또 예전에는요. 지금 조심할 게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등본이 있었어요. 근데 건축물대장 등본이 없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 법정 시장권 문제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무슨 말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물대장도 반드시 어때요? 우리가 설명할 때 자료를 제시하라. 만든 거죠.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개정되면요. 출전들이 가장 이제 좋게 출제하는 게 뭡니까? 하면요. 박스 문제예요. 자, 확인 설명하는 경우에, 그죠? 우리 의뢰인에게 실제 제시하는 서면이 아닌 것 고르세요. 의뢰내죠. 또는 제시하는 서면을 전부 다 고르세요. 의뢰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공부, 또 이제 신탁원부 이런 낼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 알죠? 그럼 제가 볼 때 답은 5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안 해. 이 신탁원부나 건축물대장을 추가했잖아요. 그럼 이 항목을 가지고 문제를 꼭 내고 싶다 하면 어때요? 이렇게 내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 왜? 이 시대에 반영하는 문제는 꼭 출제를 해요. 요즘 신탁회사 때문에,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뭐 제 아는 지인이 아파트 분양받는다고 이제 신탁회사 돈 넣었다가요. 5억 띄었어요. 5억. 들고 튀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들고 튀는 놈들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이제 한 20년 전에도요. 뭐 아시아 투자신탁 뭐 이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유령회사야. 거기다가 돈 뭐 몇십억 넣어가지고요. 몇백억이 다 들고 튀었잖아요. 아파트 짓는 데인데 뭐 땅도 없는데 아파트 짓는다고 난리 쳐가지고. 전부 다 이제 허위계약서 적어가지고. 다 튀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지 뭐. 그죠? 사기는 당하고 나면 참 이게 힘든데요. 사기 당한 사람들 보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뭐 바보같이 뭐 사기 당한 일을 아니에요. 사기 친 놈이 나쁜 놈이야. 당신도 당할 수 있어. 아무리 똑똑해도. 보세요. 사기 당한 사람한테는요, 위로를 해줘야 되고, 사기 친 놈을 나쁜 놈이라 욕을 해야 되는데, 사기 당한 사람 보고 뭐 바보같이 사기 당한 이런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네가 한번 당해봐라. 물론 저도 예전에 사기 당해본 적 있다니까요. 사기 친 놈이 원래 나쁜 놈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꼭 기억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뭘 보느냐면, 방금 읽은 조문에 4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중개 의뢰발서인데 그 위에 이제 2번 단락 가보세요. 제일 위로 올라가서 2번 단락 큰 제목 2번에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와 대상 돼 있죠. 조문을 밑에 써놓고 이제 위에 거꾸로 이제 지금 해설해 놓는데 그럼 확인 설명을 누가 합니까? 하면요. 방금 개업공사 돼 있었잖아. 개업공사 개공이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싼 걸로 입어가면 소공 나오죠. 그럼 소속공사도 확인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래, 중개보조원이지 뭐. 그럼 확인 설명 의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문 나와요.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맞죠? 소공도 확인 설명 의무 부담합니다. 나중에. 근데 중개보조원들은 의무 부담한다, 안 한다?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의무자에 대해서는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을 언제 합니까? 하는데요. 의뢰인들이 중개 의뢰했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 반드시 중개 완성 전이에요. 그 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해설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리 책에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안 해놨어요. 그 중개 완성 전 조심해야 돼요. 중개가 완성되어라고 출제해요. 그럼 중개 완성이 무슨 말일까? 중개 완성. 네, 계약 체결이에요. 우리는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중개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중개 완성. 그죠? 자, 그럼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조문 중에 해볼게요. 거래 완성은 뭘까요? 의뢰인과 의뢰인 간에 이제, 그건 계약 체결이라 하잖아. 거래 계약 체결. 중개 완성이 거래 계약 체결이죠. 그럼 거래 완성은 뭐예요? 거래 완성은
의뢰인끼리 잔금 지급하고 등기 다 끝났다는 거야. 거래가 완전히 마쳐지는 거 뭐예요? 거래 완성이라고 표현해요. 나중에 뒤에 조문 나와요, 조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문제 풀 때 이 법률 과목은 참 이게 어려운 게, 용어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요,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지금 하나하나씩 그걸 이제 느끼셔야 돼. 이제 앞 시간에 우리 중개계약 또 거래계약 했잖아요. 거기서는 중개 완성일이 나오잖아. 그럼 이게 계약 체결이야. 근데 거래 완성 나오죠. 그럼 거래가 끝났다는 건데. 그럼 등기하고 잔금 지급하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거래 완성이라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이제 중개 의뢰 받으면 중개 완성 전 하셔야 됩니다. 중개 완성 전.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확인 설명합니까? 하면요, 일방입니다. 방금 조문에서 봤듯이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그럼 요거는 틀린 지문을 어떻게 낼까? 얘는요, 거래 당사자라고 내요. 자, 중개사법에서는 거래 당사자 나오면 누구예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쌍방. 그럼 우리 쌍방한테 설명한다, 안 한다? 그럼 자, 상식으로 생각해 볼게. 내가 매도인한테 집을 하나 팔아달라고 의뢰받았어. 근데 매도인 불러다가요, 야, 내가 너 그 집 니한테 설명해 볼게. 이러면 나 모르겠어요. 이게 미쳤나 이럴 거 아니야. 내 집인데 내한테 뭐가 설명하냐고, 그죠? 거래 당사자한테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그렇지. 매수인, 다른 말로 권리 취득의뢰인, 취득의뢰인에게만. 임차인이나 매수인한테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일방에게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일방에게 설명한다. 자, 그 다음 방법입니다. 이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 제시해야 되죠. 제가 평소에는요, 이 항목을 외우라 소리 안 해요.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딱 출제한 적이 없어. 근데 올해는 조심하랬죠. 신탁 공부하고 건축대장 들어왔다니까, 이거. 그죠? 그럼 신탁 공부랑 건축대장, 요런 것들은 이제 한번 사기 당해본 사람들은 잘 외우는데. 그죠? 그래서 원래 토지대장이나 부동산 종합증명서나 등기사항증명서는 원래 있던 거예요. 예전에 처음부터 이제 있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딱 올해부터예요. 요거 들어온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 설명은 요렇게 됩니다. 확인 설명. 자,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 부분은 보신 대로요.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개공. 언제 해야 됩니까? 완성 전 하셔야 되고요. 누구한테 합니까? 권리 취득의뢰인. 어떻게 합니까? 성실 정확히 설명하고 자료 제야 된다. 이거요,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빼고. 확인 설명은 자료 제시로 가름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요. 말로도 정확하게 설명도 해야 되고 자료도 제시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 두 가지를 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가보세요. 105페이지. 자, 4번 단락에 확인 설명 사항 돼 있죠. 그럼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공통적 확인 설명 사항이 있어요. 확인 설명 사항이 지금 총 9가지죠. 9가지. 그죠? 외우셔야 돼요. 근데 암기표 한번 보세요. 암기표. 자, 암기표를 보면 7번에 지금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 돼 있고요. 그 밑에 암기 요령 보세요. 암기 요령. 정보 공개 사항과 동일 써놨죠.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을 했을 때 우리 정보 공개 사항 위에 있는 것 특별 수도권 제한된 금액 외웠잖아요. 그거랑 똑같대.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차이점이 있는데 그 밑줄 꺼놓은 거예요. 그 밑줄 꺼놓은 거는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요, 동그라미 4번
관리비하고 금액이죠. 그 다음 저 밑에 이제 11번, 12번, 13번 돼 있죠. 요거는 주택 임대차일 때만 설명해요. 그럼 보세요. 중개대 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이걸 이제 우리가 전속 중에 쓸 때는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또 권리관계 보이죠? 특별수도권 할 때 권자 똑같다니까요. 또 실제 거래 예정금액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계획 공부상 이용자, 그죠? 특별수도권 제한된 금액 했잖아. 제한된 금액. 특별수도권 할 때 숫자, 별 할 때 벽자, 그죠? 그 다음에 수도권 할 때 도자. 근데 이 도로와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입지 조건 뒤에 확인 요건은 붙어 있었어요. 요거는 전속 중개할 때 같이 들어있었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지금 차이점 볼게요. 중개보수 없죠. 전속 중개할 때 중개보수 없어요. 확인 설명에만 있어요. 또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 조세 있죠. 이것도 확인 설명 쪽에만 있습니다. 아, 이거 단독 문제 몇 번 냈어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속 중개 계약을 하였을 때랑 확인 설명을 하였을 때 실제 공통 항목이 아닌 것 고르세요. 출제했단 말이에요. 정답은 중개보수하고 취득시 부담 조세예요. 나머지 다 똑같다 했잖아, 내가. 근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이제 4번하고 동그라미 4번하고 11, 12, 13번도 밑줄 다 꺼져 있고 차이점을 했잖아요. 얘는 주택 임대차 할 때만 한댔잖아. 주택 임대차 할 때만. 그 문제에다가 주택 임대차 할 때 차이점 이래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낸다고. 왜?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 알죠? 그럼 전속 중개했을 때 정보 공개 사항과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차이점 고르세요 내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답이야. 중개보수, 취득조세, 세금. 중개보수하고. 요 차이점 아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 나머지는 실제로 이제 요거 주택 임대차 할 때 추가 항목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아직까지 출제를 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럼 왜 이걸 최근에 만들었느냐? 전세 사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면 전세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라 돼 있는데 보세요. 지금 관리비 금액하고 산출내역, 얘는 별로 뭐 사기하고 관계없죠. 대충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거기다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돼 있는데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뭐냐면 이제 우리 책에 잠깐 돌아가 볼게요. 책에 106페이지 보세요. 106페이지 주택 임대차 중개 시에 확인 설명 사항이 돼 있고, 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이 책을 쓰신 분이 이걸 묶어놨는데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요거예요.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돼 있는데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요거 이제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1, 2번 묶어가지고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라고 써놔야 돼요. 뭐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아예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임대인은 무엇을 제공해야 됩니까? 하면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서 그 확정일자 어때요? 이 부여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해 주셔야 돼. 그럼 앞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앞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걸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임대인이. 또 두 번째는요. 요 임대인이 세금이 밀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국세나 지방세 납세 증명서 때요. 반드시 발급받아 가지고 임차인에 제시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입니다. 법적 의무.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보면요. 나중에는 민사특별법 배울 거 아니야. 그럼 민사특별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면 임대인의 의무사항하고 나와요. 그게 뭔데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반드시 제시하라. 또 한 가지는 납세증명서 제시하라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시하라는 의무가 있다는 걸 개공했대요. 알려주라는 거야. 우리는 설명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 임차인 보고 어때요? 야, 임대인이 당신한테 이제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또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게 돼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제시하는지 안 하는지 어때요? 챙겨봐라. 우리가 챙겨줄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누가 발급받아야 돼? 임대인이. 근데 우리는 그 의무사항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가. 그럼 전입세대 확인서도 누가 끊어야 돼? 임대인이 끊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동주민센터 가가지고 거기 직원들한테 전입세대 열람서 하나 주세요 이러면요. 니 뭔데 이럴 거 아니야. 아, 내가 중개하는 중개사무소인데요. 저 아파트 내가 딱 중개하는데 전입세대가 이제 누가 살고 있는지 그거 필요했어요. 이러면 가 이러지. 왜? 우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든. 그럼 계약하는 당사자나 임차인들이 임대인 동의받고 어때요? 그때 열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열람을 해보세요 하고 어때요? 설명해 주라고 설명.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임차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요. 임차인이 지금 임대차를 하는데 본인이 전입신고하러 갈 거 아니야. 그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나도 모르는 내 선순위에 임차인하고 전입신고돼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는다니까. 그런 사기가 워낙 많아서 이제 해보라 이제 이거죠. 자, 마지막은요. 임대보증금의 보증인데 요거는요. 민간 임대 아파트일 때만. 자, 임대 아파트들은요. 반드시 이제 그게 자기들은 그 허그 아시죠? 허그. 임대보증금 우리가 보장해주는 증서 만드는군요.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임대보증금 보장할 때 그럼 이건 임대인이 반드시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가 돼야 돼. 무슨 말 알죠? 그럼 민간 임대주택에서 이제 주택의 사업자하고 계약할 때는 그 사업자 돈 누구 튀면 안 되잖아. 그걸 이제 개공했대요. 임차인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당신 요거 실제 허그 같은 데나 보증보험에서 갔대요.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거 가서 보장받아라. 이걸 설명해 주시라고. 왜? 임차인들은 이거 모른다니까요. 무슨 말 알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회적으로도 전세 사기가 워낙 많으니까 항목들을 충분히 이게 조사를 정확히 하라고 이제 만들었어. 근데 아직까지 문제를 안 냈어. 올해 내려고 하나? 올해 내려고 놔뒀다가 지금 안 내고 있나? 모르겠어요, 나도. 제가 만든 모의고사나 문제집에는 이게 있어요. 이제 제가 워낙 중요해서, 왜 임차인들이 요즘 뭐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실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자, 확인 설명 사항은 그래도 매년 출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전속리할 때 정봉 상황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부분은 어때요? 한 번은 꼭 봐놓으세요. 한 번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중요한데 출제를 그렇게 많이 안 했으니까. 그죠? 자, 정보 공개 사항은 요래 됩니다. 그죠? 어디 갔어? 자, 그 다음에요. 책을 앞으로 좀 돌아갈게요. 책이 앞에 있는데 103페이지요. 103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쌍갈로 3번. 확인 설명에 의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돼 있죠. 자, 제가 지금 여기에 파랗게 표시한 거 보세요. 파란색. 요거. 5번, 6번, 7번 있죠.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도 같은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뭐라 그러냐면요. 상태에 관한 자료라고 그래요. 이 상태에 붙어 있으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라고 이제 요약한 거죠. 근데 이 상태에 관한 자료 항목을 잘 보세요. 개공이 혼자 조사돼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제 우리 개혁공사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 매도 의뢰인이죠. 매도 의뢰인. 그죠?
그럼 상태에 관한 자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집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럼 집을 보여주면 자로 받은 거죠. 안 보여주면 조사를 못하는 거지. 불응했다라고 표현해요. 불응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중개 의뢰인이 불응하는 경우. 자,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를 하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무슨 사실이다? 불응한 사실이에요.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 설명하고 중개를 하면 확인서에 기재해야 된다 돼 있죠. 자, 불응했을 때 이제 방법입니다. 근데 불응했는데 직접 조사해야 된다.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집을 안 보여주는데 직접 조사를 하면 무슨 뜻이야? 문 따고 들어가란 얘기잖아. 나는 옛날 실력 한번 내보자 해서 그러면 안 돼. 그죠? 참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 게 옛날에 우리 열쇠 같은 거 잃어버리고 나면 대부분 문 따고 들어가잖아요. 집에 문 딸 때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열쇠 하는 사람 불러서. 저는 제가 잘 열었어요. 옷비나고, 대부분 이제 옷비나고요. 주로 이제 그 클립만 있으면 웬만하면 열었어요. 열쇠 구멍 이제 구조를 내가 좀 배웠거든. 열쇠 하시는 분이 열쇠 구멍 안에 보면 스프링 달려있고 이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하길래 이제 요런 거 딱 제끼면 열린다.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근데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 같은 거 잠기면 대부분 카드 갖고 팍 열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직접 조사하면 안 돼요. 실력 있다고. 문 따고 들어가면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직접 조사하여 설명한다는 지문 꽤 많이 썼어요. 직접 조사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X입니다. 그럼 조사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응한 사실을 설명하고 나중에 어디다 확인 설명서도 기재합니다. 불응한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다. 자, 요게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자, 확인 설명은 요래됩니다.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이 확인 설명하는 파트는, 자, 104페이지 보세요. 제일 밑에. 104페이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돼 있죠. 우리 방금 확인 설명은 완성 전에 했죠. 그 조문만 읽고 좀 쉽게요. 쌍괄 2번 봅니다. 자,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사물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 즉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동그라미 보세요. 중개대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 개업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 하고 해당 중개라는 소속권에 있는 경우는 소속권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 후 거래당사에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중개가 완성되고 나면 우리 확인 설명서를 적어야 되죠. 이게 이제 한 조문이에요. 한 조문. 그래 묶여서 보통 2문제나 막 3문제 냈다니까요. 요거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죠.